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땡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땡님께서 요즘 참여를 좀 자주 못 하셨던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또 부드러운 김땡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땡님 또 참여를 오랜만에 해주셨고, 또 그동안 못 하셨던 네,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좀 안 좋은 일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이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참여를 잘 못했네요. 그러면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음, 사실 그때 그 일들을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돌비님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제가 그 귀신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어이고,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노트에 이제 피가 묻어 있는 좀 배경을 해주실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제가 좀 해봤는데, 도대체 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그때 돌비님이랑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나서 한 그때 2, 3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작업복으로 항상 입고 다니는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에 제가 항상 그때 그 무당분이 주셨던 그 부적을 넣고 다녔어요. 근데 넣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제가 작업복을 잘 안 빨아요. 네. 근데 그날따라 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부적을 안 빼고 이제 와이프한테 바지를 맡겼죠. 그래서 이제 그 바지를 빨게 됐는데, 이제 딱 빨래가 돌아가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바지 속에 부적이 있는데, 아이고,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래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주머니를 바로 딱 뒤져보니까, 근데 제가 그 부적을 그 지퍼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봉투에다가 이제 딱 넣어놨는데, 딱 제가 며칠간을 근데 그 부적을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예. 근데 바지에서 딱 꺼내고 나서 보니까 그 부적이 까매 있는 거예요. 젖어 있지는 않은데 부적이 탔다는 그런 거 마냥 다 까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보통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부적이 까매져 있거나 그런 그 부적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저는 많이 그걸 봤거든요. 예. 까매지거나 그러면.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좀 불안해 있었는데 그날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렇게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가해를 눌린 거예요. 그날 가해를 눌렸는데 그 무당 딸이 저한테 가까이 눈 앞으로 와서 씩 웃으면서 제 눈을 이렇게 핥더라고요. 오, 제 눈을 이렇게 핥고 나서 제가 꿈에서 바로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꿈에서 깨고 나서 제가 평소에 집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냄새를 제가 맡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냄새냐면은 약간 좀 썩은 냄새라 그래야 되나요? 음식물 썩은 냄새? 그러니까 제가 무당딸을 보기 전에 항상 맡았던 그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집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이게 부적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또 가족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바로 저한테 그 부적을 해주셨던 그 무당집을 바로 찾아가려고 바로 그날 나왔죠. 예. 그 무당집을 가려고. 나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시동이 안 걸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위를 딱 둘러보는데 제 바로 차 뒷좌석에서 그 부당 딸이 이렇게 저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게 부적이 없어지니까 얘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구나. 나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면서
시동을 계속 걸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이제 차에서 빠져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계속 시동만 걸려고 해서 누르고 있던 거예요. 시동은 안 걸리고 밖에 나갈 생각조차도 못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얼어붙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 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쓱 사라지고 나서 바로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이 걸리고 나서 제가 한 5분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워서.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지하 주차장도 있는데 저는 항상 1층에 세웠거든요. 바깥에다가. 1층이기 때문에 그때가 또 낮이었고 무섭다는 생각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무당집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예.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는 항상 운전을 할 때 제가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무당집을 가려고 하는데 핸들이 저도 모르게 막 흔들려요. 예. 좌우로. 그러니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좀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 저도 제가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무슨 내 차가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딱 생각을 할 차에 딱 제 손을 봤는데 무심결에 봤는데 제 손 위에 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예. 제 손 위에 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손이 그 핸들을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위에 손은 계속 핸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손의 힘한테 안 지려고 저는 이제 손에 힘을 저도 모르게 꽉 쥐고 있었던 거죠. 예. 차가 흔들리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가는데 그 무당분 집이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예요. 예. 20분 거리인데 그 20분 동안 가는 동안 한 사고 날 뻔한 게 한 3-4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내려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무당분 집이 일반 빌라 같은 데예요. 네. 빌라 안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빌라 앞에 도착을 했는데 빌라 입구에서 무당 딸이 저를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예. 어떻게 막냐면은 원래는 사람 형상이라고 치면 사람 형상이 원래 하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무당 딸이 한 10명? 같은 형상으로 10명이 계속 그 입구에서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까까까까대면서 저보고 웃고 있고 여기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일단 도망갔어요. 못 들어가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몇 번을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예. 사고 날 것 같고 그 무당 딸은 계속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봐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귀신들 있잖아요. 영가들. 그 꿈을 꾼 이후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냥 길거리를 걸어도요. 그냥 제가 손님집 같은 데를 가도 보통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반 가정집에 귀신이 많은지 일반 가정집에 2-3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되게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덤블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창문 위에서 그렇게 가만히 박쥐처럼 이렇게 있는다든가. 진짜 우리 집에 외환이 보면은 왜 하루니님이 막 이렇게 막 귀신들이 막 뛰어논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귀신들이 막 집안에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예. 가족집에 갈 때마다. 10집 중에 한 8집은 다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보고 있다가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 정신이. 며칠 동안은 계속 그런 형상을 보고
저녁만 되면 계속 무당딸은 계속 저희 집 창문 앞에 가지고 계속 창문에 얼굴 들이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피폐해져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안산 쪽으로 견적을 가게 됐어요. 네. 안산 쪽으로 견적을 가게 됐는데, 일반 가정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아는 형님 소개로 갔는데, 이 집을 이제 들어가자마자, 왜 물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아, 이거 무슨 냄새지? 왜 집안에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설마 저는 그래도 귀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랑 그 아저씨가 두 분이서 나오셨는데 인상이 되게 좀 슬퍼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두 분 예. 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고 어느 순간 제가 위를 봤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려면 좀 슬픈데, 어. 그 어떤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 아줌마 위에서 몸이 이렇게 다 물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처럼 물이 다 몸이 다 불어 있어요. 어. 왜 사람이 물에 오래 있으면은 몸이 분다고 하잖아요. 몸이 불어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머리 허공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온몸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위를 보는데 그 연가를 봤는데 엄마, 엄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있다. 이 집에 뭔가 사연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딱 봤을 때는 그분들은 모르죠. 당연히 보는 분들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때가 딱 보이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딱 보였는데 계속 엄마 추워, 엄마 추워 계속 그러더라고요. 뭔가 있다. 그 집에서는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나와서 그 중개를 해주신 형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 형님한테 얘기 좀 물어볼 게 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형, 제가 사실 말해도 못 믿겠지만 형 제가 좀 보이는 게 좀 있다 요즘. 근데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나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대충은 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뭘 봤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물을 떨어뜨리고 있더라.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물속에서 어떻게 좀 안 좋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된 아이 같은데 내가 본 게 맞다면은 이 아이는 물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된 아이 같다. 그러니까 그 분이 딱 표정이 굳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분들한테 그런 내색 안 했지? 그래요. 절대 내색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배로 그렇게 배에서 그렇게 좀 안 좋게 된 아이가 있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사연이 있구나. 근데 내가 뭐 이 연가는 뭐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천도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좀 슬프다. 그리고 이제 있다가 도저히 저는 근데 그 집에서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계속 보일 거고, 저는 그 감정이 휩쓸려서 일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작업을 못 하겠다. 너무 멀기도 하고, 저기 좀 여기까지 오는 게 좀 힘들어서 내가 작업을 못 할 것 같고, 다른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너무 그냥 그게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느 날은 제가 며칠 전에는 성당을 설치를 갈 거였어요. 성당에서. 성당을 설치를 갔는데, 내가 성당에 보면은, 미사 지내는 데 보면은 그 안쪽에 창문이 짜르르 있어요. 네. 근데 그 창문을 제가 블라인드를 설치하러 들어갔는데, 그날 제가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러 들어가자마자 제가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니야, 나랄까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요. 썩은 냄새가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왜 성당 보면은 큰 십자가 있잖아요. 네. 큰 십자가 위쪽에 성모 마리아님이 계세요.
마리안이 위에서 우부당 딸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예. 무시하자. 어차피 쟤네 내가 몇 번 더 봐왔던 애고 그렇게 무섭지 않다. 그냥 그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다시가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하루 신경 그렇게 빨리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귀에 대고. 무당 딸이? 예. 그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무당 딸이에요. 안 봤어요. 예. 봐봤자 무서울 거고 난 작업을 못 할 거고 트라우마 시달릴 것 같아서.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걸 거꾸로 저한테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제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리고 안 보니까 이제는 제 눈앞에 나타나요. 바로 눈앞에. 눈앞에 나타나서 제 눈앞에서 그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부적이 없으니까 이 무당 딸이 이제 저한테 계속 가까이까지 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려고 해도 그게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내 앞에 바로 나타나는데 그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작업을 갈 때마다 다른 집에도 귀신이 있고 그리고 어디 뭐 큰데 좀 넓은데 작업을 가면 항상 무당 딸이 따라오고 이게 또 언제 또 내 가족한테 또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거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처음에 그 사장님네 있잖아요. 이태리에 공사 간대. 네. 그 빌라를 그냥 한번 쓱 가봤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그 1층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딱 봤는데 비어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살아서 근데 아무도 안 사나 보다. 이제는 어디 집에 팔렸나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매장을 가려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옆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에 그때 그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 그때 그 무당집 그 인테리어를 맡겼던 그 사장님이에요. 일단 지나쳤어요. 봤는데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태평하게 저기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차를 돌렸죠. 예. 얘기나 좀 해보려고. 차를 돌려서 그 카페로 갔어요. 근데 저를 보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사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무사하네? 그래서 아니 사장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야 아예 미안하다. 그냥 나랑 커피 한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기 집도 비어있는 거고 왜 나한테 그때 그렇게까지 소개를 시켜주고 왜 그때 도망을 갔는지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죠. 얘기를 하는데 그 1층에 한 3번 정도 집에 입주자가 있었대요. 예. 3번 정도 입주자가 있었는데 그 입주하는 사람들마다 거의 2달을 못 버티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그냥 이게 그냥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었나? 이 집이 뭐 문제가 있나? 그리고 하자부스를 다 봐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물어봤대요. 그때도 또 나간다고 한다는 사람한테. 근데 이유는 얘기 안 하고 왜 당신이 이런 집을 파냐는 식으로 따지다가 그냥 그렇게 나가버리더래요. 예. 사기꾼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이런 집이 있으면 왜 파는 거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왜 계속 재수가 없으려니까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도 3달 정도 있다가 집을 빼겠다고 하더래요. 네. 이제 그때서야 사장님이 궁금해져서 물어봤대요. 왜 빼려고 하냐?
사실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도 왔었는데, 그분들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나갔다. 내가, 다른 거 내가 일절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왜 나갔는지 나한테 얘기나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 오는 날부터 악몽에 시달렸대요. 네. 어떤 악몽에 시달렸냐면은, 가해를 늘리는데, 자기 배 위에서, 그때 제가 껐던 꿈 있잖아요. 무당딸이 네. 네. 목에 밧줄 매달고 좀 안 좋은 선택한 형상으로 나오면서 혓바닥을 내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 형상이랑 똑같이 나오면서 딱 누워있는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면 모르겠는데 매일 나와서 그렇게 한대요. 똑같은 말로. 아니야,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견디다가 매일매일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나갔구나.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장님이 처음에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무당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자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정보를 찾다가 이 사람이 전에 살았던 그 집에 가봤대요. 예. 그 가서 거기 지금 사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랑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무당 딸이라고 했던 사람 있죠. 네. 딸. 그 사람이 무당이었고 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 무당 딸의 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당 딸이 무당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무당이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수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 둘이 옛날에 붙어 다녔대요. 근데 그 무당 딸 그 사람의 원래 어머니도 실종이 됐대요. 아빠도 실종이 되고 엄마도 실종이 되고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도 실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수제자라는 그 사람이랑 둘이서만 다닌 거예요. 원래는 가족끼리 다 같이 살았었는데 한 명 없어지다가 그 둘만 이제 방을 빼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사장님도. 거기서 이제 전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야. 아, 이 사람이 무당이었구나. 얘가 무당이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그래 뭐 무당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이유는 없잖아요. 저를. 무당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따라다녔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예. 무당령이 좀 제일 또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오해를 잘 풀고 그날 집에 갔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제가 저번 사연 때 말씀드린 그 사장님 있죠. 그 사장님이 아는 무속인분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분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날 저녁에 이제 자려고 이제 딱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잔잔하게 났다면 그날은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냄새야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그 무당딸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그래가지고 딱 몸이 굳어서 있는데 그 무당딸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알지? 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딱 몸이 굳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예. 저는 그때 제 딸이랑 옆에 같이 자거든요. 제 딸을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렇게 씩 보고 웃더니 제 딸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아, 지금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제가 계속 그랬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걔는 왜 건드려? 건드리려면 날 건드리지. 내 딸은 건드리지 마. 듣지도 않더라고요. 예. 제 둘째 딸한테 가서 얼굴을 대고 혓바닥을 핫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날 자고 있는 노트를 바로 안고 밖으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핸드폰 찾아가지고 그 무당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전화를 하니까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다음날 되자마자 이제 첫째 이제 연예인지 등원시키고 나서 매장으로 오면서 바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힘들지?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알고 있었듯이. 저 진짜 운전하다가 차를 보고 한 10분 동안 그 전화 붙들고 계속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야 잠깐 카페로 와. 어차피 나 법당 들어가서 내가 얘기하면은 걔가 따라올 것 같고 사람만 카페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형님이 저를 보더니 눈을 계속 부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너 걔가 너 핥았냐? 그래. 그래서 아 예 꿈속에서 제 눈을 핥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지금 왜 카페 안에 뭐가 보여?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카페 안을 둘러보니까 별 귀신 다 있는 거예요. 그 카페 안에. 천장에 붙어있는 귀신부터 해서 어떤 사람 목에 안겨있는 귀신도 있고 예. 엎혀있는 귀신도 있고 그리고 그 무당형 근처에는 많은 귀신들이 그 형한테 자기 얘기 좀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속인 분들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죠. 본인 얘기 좀 들어하려고 계속 영가들이 얘기를 한대요. 돌아다니면 카페를 들어가도 어딜 가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좀 심각한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딱 보다가 야, 근데 너 노트 그때 가지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찍을 때 너 인테리어 그거 하러 갔대. 노트 가져갔어? 그래.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견적을 하니까 노트를 두고 갔죠. 그러니까 야, 너 그거 혹시 지금 너 가지고 있지? 너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10년 전 노트든 뭐든 다 장부책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아, 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지금 당장 가져와. 가서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가져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매장 가가지고 창고를 다 뒤졌죠. 근데 저 안쪽에서 빨간 불이 나오더라고요. 빨간 불. 뭐야? 그러고 보니까 공책이 거기 떡하니 있는데 예. 그 공책에서 빨간 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 뭐야? 그리고 그 공책을 딱 꺼내서 보니까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예. 피가. 그래서 뭐야? 그러고 제가 딱 떨어뜨리고 이 공책인가 보다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손 씻고 나서 바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져갔죠. 가져가자마자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더 이거 놔뒀으면 너 진짜 너 큰일 났겠다. 너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근데 너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네 가족 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 누가 있길래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 공책이 그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공책이죠. 노트인데 예. 큰 노트인데 중간에 주머니가 있어요. 자크.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딸 그 견적을 갔을 때가 그 노트 거의 끝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신경을 안 쓸 때였어요. 그 노트를.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를 이제 가져가서 보여주니까 너 이거 혹시 너 그 무당 딸이 너한테 뭐 잠깐 빌려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견적을 할 때 그 무당 딸이 잠깐 제 노트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자기 방으로. 근데 10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분 돼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자기 주머니 같은 데서 이렇게 딱 공책을 꺼내서 제 앞에 이렇게 싹 내려놓더라고요. 예. 근데 느낌이 뭔가 그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 그 무당 딸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입에서, 입속에서. 근데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딱 입을 열 때 보면 입 안에서 피가 머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입 안에서. 그런 것처럼 입 안에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형님이 이제 노트를 펼치고, 그거를 딱 자크를 여는 순간 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은,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데, 노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빨. 예? 생리 뽑은 거 이빨. 이빨이랑, 그리고 그 여자 사진. 그 여자 사진이 있었고요, 한 장. 바늘이 있었고요. 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쌀이 어떤 봉투 같은 거에 담아져 있었는데 그 쌀이 까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물어봤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 딸이 넣어둔 거야. 그 무당이 넣어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왜요? 그러니까 너 반법당할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저를 뭐 반법해보자 뭐가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걔가 죽기 전에 본 게 너일 거야. 그냥 넌 재수가 없던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넌 재수가 없었대요. 너 나 안 찾아왔으면 너 진짜 너는 가족관리도 그냥 다 요절낼 뻔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누가 알아?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 이거 이빨이랑 이 사진이랑 이거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너 이 콩책 당장 가서 불러 태워버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최대한 멀리 가서 태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도 광주잖아요. 그때 하남인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가 불러 태우고 왔어요. 오, 그리고 거리가 꽤 있는데. 거리가 꽤 있어요. 태우고 와서 이제 그 형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처리를 하고 할 테니까 너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부적은 내가 써줄 테니까 너 그거 꼭 뒤지고 다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형님 저한테 부적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보이지 않아요. 절대. 네, 그거 꼭 지니고 다니거든요. 와. 근데 이 이후에 이제 그 빌라 있잖아요. 빌라 사장님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급하게. 너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내가 와서 얘기해줄게.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갔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야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사장님? 그러니까 저랑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어느 가족이 그 집을 보러 왔대요. 예. 그 집은 어차피 내놓은 집이니까. 근데 아이 하나 그리고 남편이랑 남편 와이프랑 이렇게 셋이 보러 왔는데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갔대요. 그 다음날 그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이 세 사람이 다 급진적인 선택으로 다 죽어요. 그 집에서요? 아니요. 원래 살던 집에서요. 예.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거 뉴스에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와이프랑 그 자식을 둘을 살해를 해요. 아, 해했구나. 살해를 하고 이빨을 다 뽑았어요. 이빨을 다 뽑아서 집에 그 천장에다가 밧줄로 와이프랑 자기 자식을 목매달아 놓고 그 아래에다가 가지런히 이빨을 다 놨어요. 예. 엄마면 엄마 거, 아이면 아이 거.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이빨을 다 뽑아서 본인도 생을 마감을 했어요. 똑같이 셋이 나란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부당이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날 못 데려가니까. 일단은 이거는 추측일 뿐이니까요. 그죠? 그쵸, 추측일 뿐이죠. 일단은. 추측일 뿐인데 어. 그 집을 보고 나서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스러운 거죠. 그렇긴 사장님 하네요. 같은. 예.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근처에도 안 가고요. 사장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서워서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부작용이에요. 사람을 못 믿어요. 네네. 사람을 못 믿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를 못 들어가요. 혼자. 그러니까 집은 들어올 수 있죠. 집에서 어느 공간에도 혼자 다닐 수 있고 한데 그냥
제가 혼자 어디 뭐 집을 가든, 손님이 뭐 커튼이 달려가든 뭘 하러 가든, 가면은, 일단 하늘부터 봐요. 천장부터. 뭐가 있나? 뭐가 보이나? 그거부터 확인을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코가 좀 예민하면은 되게 사람이 예민해져요. 냄새가 좀 나거나 그러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그런 일이 있어서 괜히 또 제가 또 따라올까봐, 그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연을 제보를 못했죠. 지금 이 이후로 그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랄 뿐이고요. 김땡님께서 사연 참여를 못한다,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대충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랬으니까 저한테. 근데 이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 또 일도 드물기도 하고, 그리고 무당 딸이 아니라 그게 무당이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름 돋고, 무당령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리고 죽기 전에 양밥도 친 거고.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요. 재수가 없어서.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더 지금 힘든 거고. 어제도 만났거든요. 형은. 보이지 않을 거야. 저한테 계속 그래요. 너는 이제 다쳤어. 보이지 않아. 조심해. 그냥 조심만 해. 너는 기가 약해. 그러더라고. 근데 아까 냄새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좀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냄새가 네. 그 냄새인 건가요? 아까 얘기하면서 한 두 번 정도 보이진 않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네. 아직도 주변을 네. 맴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 안 보이니까. 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무당은. 딱 저를 이렇게 딱 만날 때 항상 보면은 아휴 이 얘기는 항상 해요. 처음에 보자마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그 형이랑 헤어지고 집에 이제 가려고 차 타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까지 그 형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오,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는 안 해주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 항상 얘기해요. 그 형이 저한테. 내가 너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지금은 아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그거 믿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김땡님 네,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어제 뭐 냄새가 그래야죠. 나든 그냥 냄새 나면 그냥 냄새 고약하네 그냥 생각하시고, 어차피 안 네네, 보이니까 지금은 안 보일 거고, 어차피 그 또 도와주시는 무당분도 계시고 하니까. 네네. 근데 아까 나 그 따님한테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진짜 그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도망갔습니다. 너무 예, 무서웠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진짜 옥화상 귀신이랑 진짜 공통점이 많네요. 무당귀, 옥화상 귀신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게 좀 집착이 심한 거. 비슷하더라고요. 예, 얘네가 얘기를 집착이 들어보면. 어마무시하네요, 진짜로. 그 형도 얘기하는 게 이런 무단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면은 안 놓는데요. 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대체할 뭔가 다른 존재를 찾을 때까지는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땡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예, 아닙니다. 이거 오늘 이야기가 아찔해요, 진짜로. 아무튼 김땡님 앞으로는 또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고, 또 따님분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아찔하네요, 여러분들. 김땡님 이야기 첫 번째 화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1화부터 꼭 들으세요. 1화부터 들으시고 2번 편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진짜로. 무당집 인테리어 썰로 이제 등장을 해주셨고, 그때부터의 악연이 또 지금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무당령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귀신이랑 다르다고 하는 게 이렇게 질긴 것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서한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서한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또 꿈속에서 나타난 특히나 가족의 모습을 한 귀신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소름이 돋겠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서한도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야말로 또 감사드리죠.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 일단 저는, 가위에 한 번 빼고는 눌려본 적은 없고요. 뭐, 보거나 듣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다만 좀 주변에서 너 촉이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평소처럼 막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9월 어느 날에 이제 제가 꿈을 꾸면은 이제 기록을 하는 편이라서 적어두는데 이날의 꿈은 제가 날짜를 안 적었더라고요. 네네. 제 기억으로는 9월 중순쯤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평범한 날이었고 평온한 그녀는 그런 일상이었거든요. 그날도 그냥 평온하게 잠을 이제 딱 잤는데 이제 그날 꿈을 꾼 거예요. 꿈 안에서 눈을 떴거든요. 이제 일어나 보니까 제 방인 거예요. 저런 느낌으로 막 한 새벽 5시쯤 되면은 저렇게 푸르스름하잖아요. 딱 저 느낌으로 이제 제 방문이 좀 열려 있었고 이제 네. 조금 열려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싶어가지고 그냥 일어났어요, 꿈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제 거실로 탁 나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소파 바로 앞바닥에 저렇게 쪼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는 것처럼? 울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완전 정적 그 자체였어요. 예, 예. 근데 새까맣게 보여가지고 이게 누구지 이러면서 좀 다가가서 보니까 이제 빛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신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아파서 거실에 나오셨나? 왜 그러시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조금 몸이 약하셔가지고 이제 가끔 저를 새벽에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걱정돼가지고 어머니한테 다가가서 무릎을 살짝 꿇고 이제 엄마 어디 아파? 병원 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엄마를 탁 잡은 순간에 예. 이제 엄마가 팍 하고 얼굴을 들었는데 엄마인데 그니까 엄마가 아닌 거예요. 예? 진짜 눈매가 매섭고 막 잎이 뭐 쭉 찢어진 느낌으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딱 저 그림처럼.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자마자 잠깐 뇌정지 같은 게 와가지고 엄마가 귀신의 빙의가 된 건가? 아니 이거는 엄마 모습을 한 귀신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지는 하셨구나. 귀신이라는 걸. 인지는 했어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나오는 꿈을 꿨었는데 귀신이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잠시 침묵을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제가 진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 나랑 같이 무당집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모습을 한 귀신 면제다가 대놓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당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정작 저는 그런 곳 가본 적도 사주를 본 적도 없는 그냥 전혀 없는 인간인데 그냥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런데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이제 그 엄마 모습을 한 귀신이 그 말을 듣자마자 더씩 웃으면서 갑자기 저한테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됐구나? 갑자기 네,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웃으면서 갑자기 제 어깨를 팍 잡은 거예요. 네, 저 그림처럼. 근데 저는 그 무릎만 살짝 구부리고 앉아 있었는데 확 잡으니까 제가 주저앉았어요. 그 앞에 바로. 예.
근데 그 엄마 모습을 한 귀신이 저한테 고개를 코 닿을 듯이 쓱 내빼가지고 이빨을 막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막 보이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오, 예. 갑자기 저한테 너 어떻게 알았니? 너 그런 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예. 근데 웃긴 게 이게 가위 눌렸을 때도 귀신이 저를 때렸는데 예. 저는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아니 이놈이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런 무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고 저는 그냥 이 귀신을 보자마자 야 이거 뗐다 야 이거 빨리 도망치던가 이거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네. 뿌리치려고 하는데 안 놓는 거예요. 너무 세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도 아플 수가 있나? 이게 진짜 아파요. 아플 수 있지. 아니 예. 네, 그래가지고 일단 난리를 쳤어요. 제가 귀신 팔을 빼려고 탁 빼서 이제 때리고 이제 벗어나서 일어나니까 귀신이 이제 목만 움직여서 일어나는 저를 웃는 얼굴로 쭉 고개를 따서 올려다보는 거예요. 웃는 채로.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보자마자 꿈을 바로 깼어요. 예. 자 일어나니까 이제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니까 몸에 식은 땀이 줄줄 흘렀어요. 저는 이제 그 꿈을 꾸자마자 너무 기괴하고 이상하고 이제 생생해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한 꿈을 꾸면 이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제가 꿈을 좀 오래 기억해요. 네. 그래서 싹 다 적고 나서 이제 냅다 이제 엄마 방으로 달려갔죠. 엄마 괜찮냐고. 어머니는 좀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안방에 이제 TV가 있는데 TV를 보시면서 아무것도 없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고. 아닌가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 하셔가지고 그대로 놓고 걱정하실까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고 악몽을 좀 꿨어 이러면서 넘어갔죠. 네. 근데 그날 이제 오후에 이제 어머니가 일 마치고 퇴근하시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시고 이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당시 좀 더워가지고 네. 에어컨을 틀자 해서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머리를 안 말리신 상태 그대로 앉아가지고 멍하니 TV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멍 때리고 계시는 편이 아닌데 멍을 때려도 항상 뭐 잠옷 딱 갈아입고 이불을 꼭 덮고 이렇게 있을 때만 그러시는데 뭔가 그날따라 진짜 엄청 멍 때리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좀 추우시면 좀 감기 기운이 생기시는 편이라 제가 이제 엄마 뭐 하는 거야 감기 걸리려고 빨리 머리 말려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하시고는 이제 에어컨 틀으니까 좀 춥네 하시면서 에어컨 끄시고는 머리를 말리려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날부터 이제 일이 터졌죠.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엄청 심각하게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막 토하시고 머리 아프셔서 거동도 못할 정도로 네. 제가 죽도 막 끓여드리고 막 했는데도 밥을 못 드셨어요. 아예. 진짜 먹자마자 토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며칠째 간호해드려도 이제 차도가 없었고 일상생활이 막 불가능해지니까 결국 응급실에 갔어요. 네.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를 다 하잖아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물어봤거든요. 정말 이상이 없냐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네,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깨끗한데? 왜 아픈 거지? 라고 그러다 제가 이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또 받았어요. 이후에. 네네. 그런데도 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런 뭐 스트레스성 증상일 수도 있으니 뭐 약을 어쩌지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나아지시다가 다시 아프고 나아지다가 또 다시 아프고 끝날 때까지 응급실만 한 3-4번 갔어요. 네. 근데 이러다가 이제 거의 한 달 이상이 갔거든요. 이 상황이.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실 간 날에 이제 그날 제 아침부터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네. 그래도 지친 상태인데 응급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몇 번 갔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가도 안 낫고 그러니까 가기 싫다고 고집 부리시면서 이제 좀만 더 상태 보다가 아니다 싶을 때 가겠다 이러시면서 이제 버티시다가 결국 늦은 시간에 이제 오한이 드셔가지고 진짜 무슨 한겨울에 반팔만 입고 서 있는 것처럼 돌돌 쏘시니까 제가 안 되겠다 응급실 가야겠다 하면서 제가 한숨 쉬면서 이제 택시 불러서 타고 응급실까지 어머니 데리고 가서 또 검사 받고 이제 좀 편안해지시라고 유튜브에 이제 힐링 음악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예. 이어폰을 껴드린 다음 틀어드리면서 이제 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저녁 12시가 될 쯤이었는데 한두 달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쳤어요. 멍 때리면서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그때쯤부터 응급실에 좀 응급 환자분들이나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네. 뭐랄까 조금 머리도 심하게 다치신 건지 뭐 피가 철철 흐르시는 분이 막 수술실로 들어가고 뭐 숨을 안 쉬는 환자였는지 막 의사 간호사분들이 막 달려가고 막 심전도 울리는 소리 아시죠? 혹시 그 삐빅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삐. 심장박동 삐 울리는 하면서. 그런 기계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크게 들리고 그리고 또 옆에는 유아 환자들 있잖아요. 네. 눕는 곳이 있어서 아이가 몇 명 있는데 아프다고 막 울고 그러니까 진짜 그 상황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친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 상황에서 다행인 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좀 음악을 듣고 계셔가지고 주변 소리를 못 들으셔서 그런지 좀 나아지신 듯 편안하게 누워 계셔가지고 저는 엄마만 이제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예. 갑자기 주변 소리가 뭔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바뀌면서 작아지더라고요. 예. 드라마에서 뭐 사람 죽게 되면 주마등 같은 거 스쳐 지나갈 때 나온 소리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주변 소리가 조용해지면서 이제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갑자기 팍 하고 그 여자 엄마 얼굴을 한 귀신이 확 생각난 거예요. 네. 그때 생각났죠. 이제 그 여자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팍 든 거예요. 화살이 꽂힌 것처럼. 예. 근데 여기서부터 소름이 돋은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거실 소파 앞에서 뭔가 TV 보면서 앉아 계시고 나서부터 아프시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앉아 계셨던 그 자리가 꿈에 나온 그 귀신이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자리였어요. 한치 오차 없이. 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병원에서 생각이 나니까 앉아있다가 문득 떠올라가지고 이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시게 된 것도 그 꿈을 꾸고 난 날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이랑 어머니가 아프시게 된 거랑 연관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좀 심증이지 물증은 없으니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네. 그렇게 5시간 정도 이제 응급실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새벽 2시쯤인가? 그때 좀 나으셔서 마침 그때 아버지가 늦게 일 끝나셔서 차 끌고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보호자는 이제 지금 한 명밖에 안 돼서 밖에서 기다리셨는데 병원 절차 끝내고 이제 병원 약국 가서 약 타고 정리 다 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차 타고 다시 집 가서 약 드리고 이제 밥 드리고 이제 그렇게 눕혀드리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어머니를 좀 더 지켜보다가 제 방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눈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당시에 좀 뭔가 마음이 다 지친 상태였거든요. 네. 한두 달 동안 그 생각하면서 아침에 공부하러 가고 오후에 도착해서 집안일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치니까 막 아이고. 눈물이 진짜 펑펑 쏟아졌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제가 기도를 이제 좀 바빠가지고 요즘 기도를 까먹어서 생각나면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게 되면서 이제 매일 기도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도 계속 아프시니까
진짜 그 응급실 절차 끝나고 제 방에 딱 들어왔을 때 그날 진짜 살면서 그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진짜 울면서 불 꺼진 방에서 진짜 간절하게 제발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발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제발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다고 하면서 이제 엉엉 울면서 언제까지 기도를 했냐면 동이 거의 틀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거의 1시간 반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눈이 새빨개진 상태로 이제 팅팅 부은 채로 그렇게 3시간 정도만 자고 이제 7시에 또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네. 일어나자마자 너무 피곤했는데 이제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보러 갔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괜찮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러다가 또 좋아지셨는데 이제 또 오후가 되고 이제 그날 저녁을 이제 밥을 좀 드셨어요. 그래서 또 뭐지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날도 1시간 이상 또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어머니를 보러 갔는데 어머니가 상태가 엄청 좋아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해가지고 그 음식을 이제 시켜서 드시고 나니까 갑자기 진짜 안색이 파리하시고 뭐 숨나마가 정도였는데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이틀 만에 하하호호 하시면서 TV를 보고 막 밥 먹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니 한두 달 동안 그렇게 아프셨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갑자기 저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네. 현재는 이제 어머니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제 계속 어머니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생각을 해도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라는 게 지금 싶어요. 계속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 자체가 보통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이유 없이 아프다거나 그럴 상황이 대부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네. 이게 정말로 기도로 인해서 괜찮아지신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간절함을 닿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진짜 이게 제가 느끼면서 경험을 가지면서 이제 느꼈던 건 게 시들문 같은 거 들어보면 뭐 절에 가서 간절히 빌면 막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솔직하게 진짜 그게 믿는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진짜 이거를 겪고 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히 네네. 빌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도 난 어머니 낳으시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 기도를 막 계속 했거든요. 예.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이제 마음이 또 안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혹시라도 뭐 기도를 드리거나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다면 진짜 간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도를 맞아요. 한다면. 그 간절함의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진짜 진심으로 뭔가, 그리고 이야기하실 때도 한도님께서는 자기 희생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대신 아플 거라고. 우리 네. 엄마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뭔가 좀 그런 것에 뭔가 닿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까 귀신이 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한테. 어, 너 어떻게 알았니? 너 그런 쪽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쪽이라는 게 대체 뭐 영감을 갖고 있나 뭐 그런 느끼는 게 있는 걸 그런 걸 말한 건가? 그런 무당 쪽 얘기하는 거겠죠, 뭐. 네, 근데 이게 제가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좀 촉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은 이유가 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시는 걸 예견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진짜 뭐가 터질 것 같아서 이제 그날 여행을 가시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진짜 엄청 뜯어 말렸어요, 진짜로. 네네. 그러는데도
어머니는 오랜만에 가는데 가야지 이러시면서 가셨다가 화상을 다시 당하시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야. 진짜 이게 나쁜 느낌이 이게 사고 나는 그 예견이었구나 이런 것도 듣고 또 예즈몽도 가끔 꾸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모르는 장소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제 나중에 뭐 1년인가 뭐 2년 후에 이제 꿈에 나왔던 장소에 가가지고 꿈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뭐 은근히 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있어요, 그런. 진짜 이런 일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일이 이제 한두 번 정도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너는 진짜 촉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참 마시고. 앞으로 기대되는, 네. 참 앞으로 기대되는 게 이제 로또꿈 한 번만 꿨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자꾸 바라잖아요. 더 안 줘요. 네. 더 꿈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바라고 있을 때 한 번쯤은 이렇게 갑자기 나올 때는 꼭 받아 적으시고요. 그때는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제가 저 이것저것 그냥 몰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 어릴 때 2번인가 정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나?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서한도님께서 귀신을 계속 보시거나 뭐 계속 맨날 또 이상한 꿈을 꾸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이거 겪은 건 정말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쪽에다가 신경은 안 쓰시는 게 더 좋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머니도 괜찮아지셨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꼭 행복하시길 바래요. 네, 진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원래 시련이 한번 또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온다고 하니까 한도님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몰리기 마련이에요.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일들이 몰리고 또 몰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또 이 시련을 나한테 왜 주는 건가 또 막 이렇게 한탄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그 일이 잘 이겨내고 지나가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올 거라 생각을 하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힘든 일에 직면을 하신 분들은 조금만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